예, 오늘 아주 날씨가 쌀쌀한 그런 겨울인데요.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서울시 청량리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종대왕의 능을 옮기고 남은 성물들을 발굴해서 현재 이곳에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청량리가 있고요. 이쪽에 수림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와 같이 비각이 있는데 이 비각 안에 세종대왕의 신도비가 현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영의원이 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아직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을씬한 그런 풍경이지만 봄, 가을엔 아주 풍경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세종대왕의 신도비가 현재 세워져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와서 현재 왕릉의 신도비는 세종대왕까지만 건립이 되고 문종대 이후에 이는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세조대 이후부터는 신도비를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종부터 건립하지 않은 거죠. 이 영릉의 신도비는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452년에 건립을 한 겁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정인지가 비문을 썼고 또 이용이라는 인물이 글씨를 써서 바로 이 비를 세웠는데요. 풍수적으로 그 능의 자리가 좋지 않다는 여러 신하들의 풍수지리가의 의견에 따라서 결국은 예종 때 옮기게 되죠. 그래서 예종이 즉위하자마자인 146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469년에 오늘날 경기도 여주에 영릉으로 옮깁니다. 바로 효종대왕의 능도 함께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릉으로 옮기면서 당시 능에 사용된 많은 성물들을 땅속에 묻고 나죠. 원래 이장할 때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원래 그 왕의 능을 이장하는 걸 또 면례라고 합니다. 어쨌든 멸례하는 과정에서 성물들을 땅에 묻고 신도비도 땅에 묻습니다. 그곳에 묻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홍수가 나면서 성물들이 일부 노출되는데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조선 숙종대하고 조선 영조대에 성물들이 노출되자 관리들을 시켜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살피게 하죠. 그렇지만 논의한 끝에 다시 그 자리에 묻어둡니다. 그걸 뭐 수집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1974년도에 세종대왕의 옛 영릉터를 발굴을 해서 당시 발굴해서 나온 많은 성물들을 바로 이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야외에 현재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신도비각에도 세종대왕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죠. 지금 이 비각은 2004년에 비각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당시 세종대왕의 비신과 함께 용의 머리가 보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신도비도 귀두가 있는, 다시 말해서 귀부를 마련한 그런 비를 세웠음을 그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현재 왕실의 신도비로는 임진왜란 때 파손됐지만 북한에 있는 재릉의 신도비가 있고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건원능 신도비가 있고,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헌능 신도비 등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신하들을 중심으로 신도비가 세워집니다. 지금 이 귀부는 태종 헌능의 신도비를 모방을 해서 새롭게 만든 그런 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태조 이성계의 건원능 신도비는 많이 파손이 돼서 그리고 규모가 작은 편인데 태종 이방원은 아주 규모가 크고, 현재 이 귀부의 형상이 바로 태종 이방원의 헌능 신도비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방해서 만든 걸로 보입니다. 비신은 오랜 세월로 마모와 파손이 심해서 거의 비문이 남아있지 않고,
단지 일부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 상부에 이수부가 남아 있는데요. 좌우에는 용머리가 없고 가운데 좌우에 두 마리의 용이 상부에 있는 여유주를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네요. 초기에는 좌우에 용이 내려오다가 점차 이와 같이 전면으로 용이 가운데로 등장을 하면서 상부에 있는 여유주를 받치는 형상으로 조각이 변화가 됩니다. 조선시대는 이런 모습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하나의 틀이, 하나의 도안이 완성된 후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고 사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시대에 건립된 비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조선 전기에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된 비가 한 200여 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묘비죠. 그 중에 귀부가 마련된 비는 한 50여 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용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면서 가운데 상부에 있는 여유주를 받치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비신과 이수를 별도의 돌로 조각 치석해서 결구시키는, 올리는 그런 수법을 쓰는데 조선시대에 오면 이와 같이 비신과 이수를 하나의 돌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각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의 돌로 마련을 합니다. 어색하네요. 오랜 세월 이렇게 파손이 됐다는 게. 비신의 모습인데요. 심하게 파손돼서 표면에 거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박락 현상이 일어났네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입니다.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고 한번 측면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부를 보면 측면이 이와 같이 용이 아니라 용의 끝부분, 꼬리 부분이 측면에 쭉 걸쳐서 내려오는, 그리고 끝부분에서 원형으로 말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살창이 아주 높게 만들어졌네요. 뒷부분인데요. 이 뒷부분에도 이와 같이 저는 걸 주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마름모 형태로 가운데에 잭을 마련해서 이 신도비의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윗부분에 용을 새겼습니다. 역시 뒤에도 두 마리의 용이 상부에 있는 여유를 받치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이면서 생동감 있게 조각이 됐네요.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이 신도비가 제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당시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왕실이나 국가에 소속된 전문 장인에 의해서 설계되고 시공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장인들이 이 신도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조선 전기의 왕실 중심의 문화, 그리고 왕을 받드는 그런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